반려동물 양육 관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반려동물이 어떤 양육 환경, 그다음에 위생, 건강 관리, 공간, 생명과 안전을 이제 좀 보호받고 어떤 복지 측면을 증진하고자 이제 만든 부분인데요.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서는 그 동물보호법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일반 기준, 양육 환경, 건강 관리 이렇게 있고요. 일반 기준은 반려동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반려동물이 갈증, 배고픔, 영양 결핍, 통증, 질병, 고통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. 양육 환경에 있어서는 케이지라든지 어떤 철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어섰을 때 아니면 누웠을 때 한 2.5배 정도의 어떤 공간을 하는 것.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예방접종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6개월마다 구충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반려동물을 이제 기르시면서 양육 공간, 위생 이런 부분들을 지키시지 않으면 학대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2년에서 2천만 원이었다가 3년에 3천만 원으로 바뀌면서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의 2,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나타나 있습니다. 총 5가지 견종으로 나타나 있는데요.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, 그리고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아메리칸 스탠퍼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스탠퍼드셔 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있습니다. 소유자 없이는 맹견을 이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어떤 입마개라든지 안전장치, 탈출 방지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됩니다. 또한 그 밖에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됩니다.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. 교육과 보험은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부분들이고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는 출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. 이런 부분들에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. 반려동물의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물림 사고가 있습니다. 개가 개를 물었을 때,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. 두 번째로는 이제 동물병원에 관련된 사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양 관련 펫샵이라든지 놀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밖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또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동물 유기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대, 그리고 또 일부러 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민사적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민법에서 750조와 759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. 고의 또는 과실, 일부러 했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두 번째로 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. 결국은 동물이 현재로서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. 그 동물이 타인에게 어떤 그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피해를 동물이 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이제 물어내야 됩니다. 그 점유자에 가름해서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. 보통 형법에서 얘기하는 형사적 책임은 266조, 267조, 366조를 대부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266조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물림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고요. 267조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금고와 이제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반대로 강아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그 재물손괴죄를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그 강아지가 그 물건으로 되기 때문에 물건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허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위자료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 다른 강아지의 어떤 그 주인, 보호자가 이제 민법적인 측면, 형법적인 측면으로서 강아지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. 강아지가 어떠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도 있습니다. 반려인이
그 동물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는 제도인데요. 예를 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어떤 케이지에 넣거나 아니면 철장에 이렇게 잘 넣어놓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철장을 문을 열고 들어왔다든지 손을 넣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당연히 이제 피해는 발생을 하겠지만은 사전에 어떤 그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. 외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티켓의 모든 부분을 잘 지켰는데 상대방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물렸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보호자는 상당한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주의사항이라든지 성분 그리고 이제 사료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자세한 사항이 이제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나타나 있고요. 그 사료들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그 포장지 뒤쪽 면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. 햇섭 이런 부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사료를 고르실 때도 그 해당 사료가 뭐 혼입되거나 오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햇섭 인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. 뭐 성분 등록, 명칭, 형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사료를 먹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, 보상 기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량이 부족하다든지, 뭐 유통기한이 오래돼서 부패되거나 변질, 그리고 성분이 뭐 표시된 것과 다르다든지,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품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거나 구입가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를 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.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진단이 조금 더 명확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반려동물이 이제 폐사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텐데요. 이런 부분들은 사료의 구입가와 그다음에 동물의 가격을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. 동물의 구입가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법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양육 비용이라든지 위자료까지도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의사 진단에 의해서 이 사료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는 걸 꼭 밝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